자, 우선 객석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2개 정도만 이미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소화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강풀쌤이 하나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그럴래요? 예, 네. 예. 유시민 선생님 썰전 보면서 네, 예전보다 편안하고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질문이에요. 예전보다 편안하고 담백하고 따뜻한 느낌이세요. 아주 여유로워지셨어요. 비결이 뭔가요? 마음을 비우셨다면 어떻게 비우신 건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처음에 저 유시민 선생님 봤을 때가 굉장히 정치하실 때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 뵀을 때 무서웠어요. 그 도끼 같은 게 확 전해지듯이 친절하신데 그 눈빛에서 도끼 같은 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책 만들자고 보자 그래가지고 한 2, 3년 만에 이렇게 뵀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진짜요. 그래서 야, 정치 안 하시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얼굴도 달라져. 이 풍기는 그것도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아마 이 질문이 아마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게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죠. 아, 예, 이제 여자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 현장에 있으면 그게 일종의 늘 전투 현장 비슷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 수련을 충분히 잘 하지 못하면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늘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힐 때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싸움이니까 기본적으로 싸우다 보면 처음에 이 싸움을 왜 시작했는지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지지 말아야겠다, 이겨야 되겠다는 욕망,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작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느끼는 분노, 그 다음에 복수심, 다음에는 꼭 이겨 먹어야지, 이런 거에 휩쓸려요. 그게 현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제대하고 민방위까지 지금 다 마치고 이제 이런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 JTBC 썰전에 가는 거는 소풍 가는 거죠. 그 전에 저는 녹화 편집돼서 나오는 방송에 출연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출연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라이브였어요, 라이브. 그러니까 0점 몇 초 사이에 반격해야 될지 넘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0점 몇 초 사이에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라이브 토론만 하다가 여기는 편집을 해주잖아요. 혹시라도 뭐 좀 오버해가지고 그러면 PD 선생님이 잘 또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니까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 되게 귀엽잖아요. 네. 진짜 많이 귀여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귀여운 분이셔 이런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한 1화 때보다 지금 뒤로 가면서 둘이 점점 두 분이 약간 좀 이상해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썰전의 두 편을 조합은 원래는 이제 좌파가 이상주의자인 경우가 많고 우파는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금 바뀌었어요. 전원책 변호사님은 아주 그 우파 아이디얼리스트예요. 한국에 보수 정당은 없어! 전부 다 누대보내야 돼! 막 이런 분이고, 저는 현실이란 게 다 그렇지. 다 알고 보면 자기만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름으로. 그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좌파 리얼리스트. 이 조합이 우리나라 토크쇼 역사상 처음 있는 조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전에는 TV 토론 나가도 별 돈을 안 줬는데 여기는 돈도 많이 줘. 그러니까 역시 아니 진짜 토론 나가면 출연료 안 줘요? 주긴 주는데 조금밖에 안 줘. 그게 보도국에는 출연료가 짜요. 예능은 출연료가 짭짤해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빨리.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게 그래도 이게 표현의 기술 책 북콘서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기로 두 분 다 자꾸 딴소리 하셔가지고 질문입니다. 두 분 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유시민 선생님 그냥 글로 책을 내실 때랑 이번처럼 만화가랑 공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낼 때랑 글 쓰시는 게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리고 정훈이 작가님도 만화 그리면서 유시민 작가님과의 공저를 의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대답. 네. 뭐 여러분도 다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그 선생님 원래는 그 일러스트 제가 그리려고 갔어요. 그런 줄 알고 제가 갔는데 선생님께서 뜻밖의 야 공저로 그리자 그러더라고요. 공저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뭐가 걱정이냐면 일단 레벨로가 다르잖아요. 레벨로가 달라요? 네, 레벨로 그런 레벨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이거 욕 먹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되고 그래서 아예 선생님 글은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만하고 아예 분리를 시켰어요. 괜히 선생님 글에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울리지 않게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선생님 글은 잘 읽지 않았어요. 일부러 잘 읽지 않고 저 영화도 일부러 영화를 잘 안 봐요. 왜냐면 만화 그릴 때 영화 보면은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 있는 장면 하나를 좀 넣어야 된다 이런 강박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 텍스트를 무려 한 대여섯 번을 읽었는데 마음을 갖고 솔직히 좀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책 나왔을 때 마음 편하게 선생님 글을 그때에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나름 좀 어렵기도 했는데 뭐 재밌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심하는 지점은 제가 이제 그림이 모자라서 글을 열심히 쓴다는 것처럼 두 분이 분량이 모자라서 책 한 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솔직히 만화가 없으면 글이 좀 책이 짧잖아요. 그렇죠? 날카로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이 하면은 만화책 한 권이라고 하기엔 뭐 하니까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맞대. 아니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판사에서 그 교보문고에 첨삭 연재했던 거랑 다음 뉴스펀딩 페이지에 그 상담소 했던 그 글이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저걸 추려서 책을 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거 욕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연재했던 글이라 함량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책을 내냐. 그런데 이제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모아봤더니 책을 내려면 낼 수는 있겠는데 이대로는 못 낸다. 그러면 그냥 모으지 말고 그 다뤘던 내용 중에 챙길 부분만 챙겨서 새로 기획을 해서 새로 써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 쓰는 기술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글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문제들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책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다. 그렇게 쓰면 지금 편집해 주시고요. 좀 더 좋게 얘기해. 그렇긴 했는데 분량을 이제 새로 했는데 원고지 600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권을 너무 초라하잖아. 근데 이제 정훈이가 같이 만화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사파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그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왕 그럴 거면 아예 공저로 해서 분량도 왕창 하고 이래서 반은 텍스트, 반은 만화 이렇게 해서 공저로 내. 인쇄도 반씩 나누고. 그게 중요해요. 인쇄를 반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선생님 어떻게 레벨로가 있는데 제가 인쇄를 반을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저 책 내도 초판을 소화를 못하는데 선생님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책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놀란 거는 저는 이제 정훈이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와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 얘기를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 6전 6패 6타수 무안타 6번 떨어졌대잖아요. 정기후기. 그래가지고 뭐 시무룩 해갖고 동네 뭐 어디 가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옆에 시티헌터 그 일본 만화 그거 번역된 거 그게 우연히 놓여 있어서 그걸 보다가 낄낄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러면 되나 이러다가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뒤집어졌어요. 웃겨가지고. 야 그런 얘기 좀 써봐. 대학 입시 6전 6패.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거 되겠는데? 예, 그 점이 되게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논리로 이렇게 텍스트로 쓰면 잘 안 써지는 게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좌파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갖고 막 진보 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었다 밀려서 떨어지니까 쫓아가고 저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문자 텍스트로 쓰려면 되게 힘들어요, 묘사하기가. 근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박. 이거 진짜 나도 만화를 그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부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하면서. 선생님 저 그림도 많이 그리신다고 하니까 선생님 책에 선생님 그림으로 낸 책 한번 안 돼, 안 내보시면. 돼.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 안 돼. 다음에는 이번에는 내가 먼저 텍스트를 쓰고 정훈이가 이제 만화를 그렸는데 다음에는 정훈이가 먼저 만화를 그리고 그거에 내가 텍스트를 고춧가루를 양념을 뿌리는 식으로 뭐 작업 좀 해보면 안 돼? 차라리 그냥 제가 글을 쓰고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유시민의 그림이야 하면서. 아주 즐거웠어요, 저는 작업하면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즐겁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강풀님은 웹툰 그리잖아요. 네. 근데 정훈이님은 웹툰은 왜 안 그려요? 아 웹툰을 안 그린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손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못 합니다. 근데 주간지 2개를 연재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돼요. 뭐 선생님 알다시피 웹툰 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다른 작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만화 잡지 같은데 예전에 소년 챔프나 이런 데 연재했던 거에 한 3배 정도의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분량도 그렇고. 근데 사실 웹툰을 안 그린 게 아니고 강풀쌤 그 순정 만화 그릴 때 2004년도에 저도 웹툰을 그렸어요. 다음에서 연락이 와서 웹툰을 그렸는데 딱 2회 하고 제가 중단했어요. 아, 그러니까 안 그리는 게 아니고 못 그리는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가 만화가 그 다음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그 정치 웹툰을 그려보자, 정치 만화를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실존하는 그 정당하고 그 다음에 실존 정치인들 이렇게 해서 그 변두리 그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해가지고 열린 우리 나이트도 있고 한나라 나이트도 있고 민노당이 아마 디스코텍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재밌겠는데? 그때 유시민 쌤이 열린 우리 나이트에 기도로 나오셨어요. 그 홍준표 그 지금 도지사가 그 도코다이 그 댄스 하는 그런 춤 선생으로 나오고 했는 건데 그 이야기로 이렇게 만화를 그렸는데 욕을 아마 태어나서 가장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욕과 응원이 반반이었어요. 왜냐? 지지하는 그룹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나 편향적으로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막 어떤 그 할아버지는 내 70평생 이런 만화는 처음이네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주신 적도 있고 다음에 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막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 웹툰 하는 거 정말 힘들구나 그랬는데 딱 2회 만에 그만뒀는데 그때 무슨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터지면서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제 어그러진 거예요. 도저히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 3회를 그려놓고 그거를 올리지를 못하고 중단됐더라고요. 탄핵의 피해자가 여기도 있었구나. 원고를 못 받아서 3회 건은 못 받았어요.